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로 장 대표의 잔식이 종결됐으니 이 쌍특검 공조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죠.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그 쌍특검을 들어가기 전에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를 제명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원들의 많은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이 됐고 거기서 한번 스텝이 조금 꼬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 쌍특검을 어느 정도는 좀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려 했는데 그걸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번 스텝이 꼬였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공조도 이뤄내서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고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는 뭔가 그런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 제명을 못 시켰고 이준석 대표와는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으며 거기다가 마지막에 단식의 마지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장동혁 대표가 원래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게 정치가 진짜 저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당의 상황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참 잘 안 흘러가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나타날 거라고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겠지만 장동훈 대표의 단식장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 투샷을 본다는 거는 그리고 단식을 중단을 요청을 하니까 또 바로 또 중단을 하는 모습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눈물도 이렇게 막 닦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찌 됐든 지금 보수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과연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 좋은 방향일지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렇게 만나는 모습이 펼쳐졌고 또 단식도 중단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화책을 쓰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운동장을 좁힌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사실 이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징계 수위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보수 진영 내부에 있는 그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등살에 사실상 장동훈 대표가 견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라면 장동훈 대표가 지금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병상에 있으면서 회복을 하고 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그대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네. 이쪽이랑 인연을 끊으라 그랬더니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말리니까 네 하고 하는 게 왜 그런 출구 전략을 짰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위상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원로로서의 그런 위상도 있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보수의 본체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상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이 쪼개져 있고 분열하고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제명이니 뭐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에게 일단은 단식을 그만두고 당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의 어른으로서 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보수 정치의 어른으로서 하실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지는 않고 있어요. 딱 여기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유를 받아들인 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 보수 진영이 다들 바라는 어떤 통합의 모습을 장동혁 대표가 보여줄 것인가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겠죠. 선택이겠지만 사실 여기 뒤에 질문 주제도 있지만 저도 지난 주말에 집회에 다녀왔지만 집회 규모가 정말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을 위해서 이 정도의 당원들을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움직임들 제가 집회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치렀더라고요. 네.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 집회가 아니라 지지난주 집회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집회를 했었고 거기도 한 1만 명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 집회는 뭐 주최 측에서는 10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러한 집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펼쳐지면서 친한계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연사로. 저도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집회 가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연사로 나갔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연사로 근데 연사로 나갈 때까지도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라는 게 상당히 좀 저도 약간 놀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명으로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이분들의 움직임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또 다른 이 보수 정치의 또 다른 한 장 그러니까 윤어게인 집회가 보여줬던 그 장면과는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중도 보수 그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형태의 그러한 보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당초 오늘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이 의결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가 장 대표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복귀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한다고 해도 바로 안건이 상정될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오늘 29일 정도에 복귀해서 그때 의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제명할까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빨리 몸을 회복을 하는 것이 언제 돌아올지 이게 또 정해져야 되겠지만 일단 회복하는 대로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목요일에 회복을 해서 최고위에 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단식을 중단하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사실 어쩌면 보수가 결집하는 모양새일 수는 있겠지만 중도 확장과는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먼 행보가 되거든요. 과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중도 확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을 그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지금의 가는 행보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의 관심이 다시 단계의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조속히 결정하고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 근데 그 전에 의총에서 분위기 보면 지금 제명까지 갈 극형은 아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중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 제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35%는 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 최대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는 구조죠. 근데 당의 지지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투표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민주당에게 안 그래도 불리한 형국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승부를 걸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또 지방 의원들이고 지자체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졌을 때 2년 뒤 총선도 우리가 낙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명까지는 시키지
안아야 된다라는 그게 뭐 그날 그 의총에서 단식 들어가기 직전의 의총에서 제명에 대해서 찬성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나는 무조건 제명시켜야겠다 해서 한다면 그건 그냥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되는데 요게 이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수요일에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수요일에 있으면 그 수요일에 뉴스가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목요일에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이라는 생각을 뭐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건 역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또 그 뉴스를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쓰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찌 됐든 지금 좀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단식 기간에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을 상대에게 자꾸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장에 일단 찾아가서 일단 가서 인사라도 일단 하면 공을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 던지는 게 되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로서는 고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걸 가지 않음으로써 어쩌면 가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대로 제명을 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어쩌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부 가족 명의로 쓰여진 글들 중에 뭐 신문이나 사설을 올린 그런 글들, 그거에 대한 작성을 가족이 작성했다는 걸 인정한 날 그날 저녁에 이호선 위원장이 조작한 601개를 조작한 그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장동혁 대표는 우리의 뺨을 때리는 그쪽 진영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다음엔 이제 어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 날 그랬더니 그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표현들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전혀 주는 건 없으면서 그냥 뺨만 계속 때리면서 우리 보고만 계속 뭐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날 이렇게 참여한 좀 젊은 정치인들이랑 그날 저녁 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나왔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한동훈 대표한테만 계속 주라고 하느냐. 왜 장동혁 대표에게는 뭐 하나라도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여기에만 계속해서 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꼭 친장동혁계나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쪽에는 기대가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 쪽이라도 좀 당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할 만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 나는 그래도 무조건 제명하겠다. 뭐 의원 중에 한 명도 제명에 대해 찬성 안 해도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건 그냥 장동혁 대표의 선택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박상수 전 대변인이 이제 한 전 대표 제명 찬성 여론에 대해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지난 20일에서 22일 한 건데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제명 의결이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 유보가 33. 완전히 3대 3대 3으로 갈렸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적절하다가 48이 나오고 부적절하다가 35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여론조사를 보고도 지금 48을 보고 장 대표 측에서는 이게 명분이 그렇죠. 충분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35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그게 언급한 그러니까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35 버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포츠처럼 1점 차이로 이기면 이기는 그런 게임인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어찌 보면 지방선거 승리고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는 건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5% 10% 수준도 아니고
아니 그 지지율 3, 4% 정도 나오는 정당이랑도 합당해야 된다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사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의 지지자들 중에 35% 정도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이런 이유로 제명을 시키면서 지방선거를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고 누가 지금 당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도 뭐 그 자신의 어찌 보면 정치 인생의 마지막 그 가장 화려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 넘어가는 석양 너머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양연하다. 네, 하고 싶으면 마음껏 불꽃놀이를 하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상수 대변인이 이제 집회 가셨잖아요. 예. 근데 한 전 대표가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전국에서 박박 긁어모아 겨우 2,000명 모인 집회를 몇만이라 부풀리는 좌파 감성 보인다. 정치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하다. 서초동 금쪽이 도곡동 앞플로 한동훈은 제명당하면 오은영 선생님부터 찾아가길 권한다라고 원색적으로 좀 비난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말을 참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당의 고문들에게도 뭐 평균 연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중진급 의원들인 뭐 권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짜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비난들을 하고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뭐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주변에 병풍처럼 두른 거니까 그게 꼭 장동혁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우리 보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민주당과 그래도 조금은 호각의 싸움.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사정이 좋은 사정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부의 그런 다툼을 보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금 징계 얘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집회 갔던 사람들. 그 뭐 저기 오늘 결론은 못 내렸고 그 모니터링을 하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예, 앞으로 뭐 집회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최고위원회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 지도부 시절에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우리 전략본부가 당사 10층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그러고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이번 집회 때도 사실 그 우리가 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 상대 쪽도 그 윤어게인 쪽도 왔거든요. 거긴 한 50명 왔는데 이분들이 막 정말 그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소품 같은 거 들고 흔들고 막 이런 집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들 뭐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작용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만약에 낮춘다고 한들 이게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은 앞서서 물론 이제 합당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큰 방향에서 플러스 덧셈 정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노력 중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할 거고 잘 해낼 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뭐 미루거나 뭐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원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이 뺄셈 정치, 마이너스 정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인상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은 후보자 같은 사람도 막 등판을 시키는데 운동장 넓게 쓰겠다는 엄청난 의지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자꾸만 본인의 운동장을 좁히고 운신의 폭을 좁혀가는 모양새여서 언제까지 저렇게 갈 수 있을지 계속 저렇게 빼고 내치다 보면은 누가 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친윤도 친한도 아닌 당내 인사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과거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비슷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 당에서는 자리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정당들이 겪는 과정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보면 사실 지금 김민석 총리 과거에
민주당 이름 가지고 딴 데 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은 다 또 들어와서 총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분구피랍 학구필분이니까 지금은 근데 우리가 힘을 합쳐도 힘들 시기에 분열의 길을 지금 지도부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야당복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모레 수요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나옵니다. 특검이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여러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요게 이번 1심 판결 대상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V0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요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첫 번째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수많은 혐의 중에서 이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1심 선고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언제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나 입이 아플 정도로 아직도 이거에 대한 지금 사법적 처리가 안 된 거야? 라고 놀라시는 국민들이 계실 정도로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 3가지에 대해서 크게 지금 구형은 15년이 됐어요. 일단 정치자금법 구형은 원래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년이고 나머지 2가지 혐의가 11년 네. 구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뭐 부당이득 액수가 5억을 넘어가면은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특검에서 특정한 부당이익 액수가 8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가 받아들여질지 그래서 부당이득 액수가 주가 조작에서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중한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5년 구형을 해서 1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수많은 혐의 중에 매우 일부만 지금 사법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수사 진행돼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계속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은 아주 대표적인 가래로 사안이라 못 막습니다, 못 막는, 이제. 예, 예. 그런 지금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고 제 당시에 이제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 논평을 내고 그럴 때도 검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당시 여당으로서 최선의 이야기였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질 않았던 것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분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명으로 다시 한번 덮고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그걸 그렇게 좋게 봐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도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1심 선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선거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냥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냥 그런 메시지 하나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메시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국민들 앞에 가서 이미 탈당한 사람이고 우리랑은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한다고 국민들이 그거를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당내에서 없지 않은데 계속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과격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랑 국면이어서 그렇지 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파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이 무혐의로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통일교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공천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교유착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가지가 더 뻗어 있는 사실 사건이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여파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변호사시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 검찰의 구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좀 보수가 아니라 가장 과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10년형 정도를 그때 예상했는데 23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안들에 대한 어떤 그 사법부의 스탠스가 좀 나온 것 같고 그 영향이 여기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거나 조금 더 간다면 구형량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은. 저는 뭐 10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뭐 구형량을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주셨지만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일단 구형 안에서 물론 구형량에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당연히 넘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뭐 15년 구형되면 그 안에서 선고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하니까 한 10년 정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그날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또 선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알선수재 의혹이 지금 하나의 혐의가 되어 있고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잖아요. 이것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통일교 특검, 뭐 또 신천지 특검, 뭐 별도로 하자 이런 얘기가 더 좀 동력을 잃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교 유착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본질에서는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종교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교 유착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를 본질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특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이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힘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 대가성 입증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당은 그래요. 지금 통일교가 지금 여야의 모두에 걸쳐 있는데 우리 당은 전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영호 씨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은 제대로 수사나 받고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이 통일교 문제에서만큼은 지금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가 다 엮여 있다고 하다면 일단은 특검을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천지에 대한 특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